판타지스타. 판타지스타란 문자 그대로 판타스틱한 플레이로 볼을 잡은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를 말합니다. 판타지스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와 드리블, 패스와 같은 개인기가 출중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세 번째, 창조적인 플레이에 능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판타지스타 5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호날두와 같은 현 세대 선수들하고 제가 직접 플레이를 보지 못했던 80년대 이전 선수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타지스타 5위는 히바우드입니다. 히바우드는 브라질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히바우드는 1990년대 말에 바르셀로나에서 5년간 최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그의 그 공격 파트너는 그 유명한 브라질의 호날두였습니다. 특히 1999년에는 피파 올해 선수하고 유럽 올해 선수를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여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고요. 특기로는 바이시클 킥 그리고 칩샷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할아버지 될 때까지 현역 생활을 했고요. 최근에는 본인이 구단주로 있었던 팀이 좀 부진하니까 몇 경기 은퇴를 번복하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까지 기록했다고 하고요. 히바우드를 보면요, 키가 크고요, 체형이 발랐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외형이 굳이 플레이를 안 보더라도 와, 저 아저씨 좀 축구 잘하겠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악마의 왼발로 알려져 있고요. 패스, 크로스, 드리블, 킥력, 주력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를 보면은 히바우드 특유의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의 호날두하고 좀 비슷한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폭풍 드리블로 선수들을 제끼다가 좀 다소 먼 거리에서 강한 왼발 중거리를 성공시키고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골을 참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발락과 마찬가지로 유독 2등을 한 경험이 많아서입니다. 득점 같은 경우에도 라울하고 호나우두에 밀려서 득점 2위를 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근데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던 건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본인이 처리하려는 탐욕을 좀 많이 보여가지고 욕을 좀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파 온라인 3에서 전설의 카드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이 히바우드라는 선수는 현역 시절에는 피파에서 보이는 모습 이상으로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잘 보였던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판타지스타 4위는 안정환입니다. 자, 안정환이 4위라는 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안정환이 히바우드를 제끼고 4위까지 하냐, 추갈못이네 라고 욕을 할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제 맘이고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는 4위도 꽤 낮은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환은요, 1998년에 부산 대우로얄스에 입단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요. 1999년에 14골을 넣으면서 K리그 MVP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의 축구 실력보다는 잘생긴 외모로 더 유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문에 별명은 테리우스였고요. 2000년 7월 AC 페루자로 임대 이적을 하면서 이탈리아 세리에에 진출한 첫 한국인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안정환은 2002년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전에서 연장 후반에 골든골을 넣어서 이탈리아를 탈락시킵니다. 이 경기를 생중계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이 순간은 정말 제가 본 모든 축구 경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정환은 저에게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만합니다.
자, 하지만은 경기 직후에 AC 페루자의 구단주 루치아노 가우치는 안정환을 방출합니다.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계속 클럽 생활을 했다면 안정환은 자신의 잠재력을 훨씬 더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팀을 떠돌면서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지만은 팀운이 없어서 여러 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축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이맨으로 이 팀 저 팀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2012년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국에서 은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환은요 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많이 소화했고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이전 국가대표팀 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무진장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뭐 좀 게으르다 그런 평을 들은 적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열심히 정신력으로 많이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너무 정직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안정환이 등장하게 된 거죠.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공을 간수하는 능력이 뛰어났고요. 슛을 할 때 골대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굉장히 센스가 뛰어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패스가 효율적이었고요.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즐거웠고 공을 잡으면 항상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이상한 선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평가전에서 스코틀랜드와 했던 경기에서 기록했던 칩샷은 한국 국대 경기에서 나온 가장 아름다운 골이라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판타지스타 3위는 바티스투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스타라고 불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바티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22살에 처음 선수가 됐고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세리아의 피오렌티나에서 보냈고요. 세리아에서는 318경기에 나와서 무려 184골을 넣어서 세리아에서 역대 9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77경기를 출장해서 54골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아르헨티나 선수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골 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몰아치기로 좀 유명했는데 월드컵에서 한번 터졌다 하면은 해트트릭을 넘어서 4골씩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에서 활동을 했어요. 리버플레이트, 피오렌티나, AS 로마, 인터밀란 등에서 활약을 했는데 특히 피오렌티나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쾌남, 호남처럼 보이죠? 그리고 외형처럼 의리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로마에 이적해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해서 골을 넣었을 때는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라운드의 로맨티스트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팬들이 동상까지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바티스타는 맞고 대절아 슛으로 유명해요. 정말 피파 스탯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바티스타의 슛 파워는 아마 100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더라도 칩샷이나 센스 있는 패스, 돌파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거의 100% 오로지 파워슛입니다. 그것도 드리블을 치지도 않고 거의 원터치 후에 슛이거나 발리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이 터졌을 때 청량감을 느끼게 했었고 이름을 다 말하기 전에 골이 들어간다고 해서 별명도 바티골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드리블을 치진 않았는데 그냥 파워슛을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은 걸 보면은 효율적이긴 했나봐요. 하지만은 바티스투타도 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구를 좀 늦게 배웠기 때문에 패스나 드리블 등의 기본기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패스를 안 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친화력도 유독 좋지 않아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크레스포하고는 앙숙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그 선수 시절 때 입었던 부상 때문에 다리를
어쩌면 절단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판타지스타 2위는 호나우지뉴입니다. 호나우지뉴는 두 번 2004년, 2005년에 피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적이 있고요. 브라질의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현재까지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 실패로 이전만큼의 기량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때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화려한 개인기와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젊은 나이에 히바우두 그리고 호나우두와 함께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단번에 스타가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사실 맨유로 갈 뻔했습니다. 그때 계약 직전에 첼시의 어떤 코치가 계약서상의 호나우지뉴 스펠링을 문제 삼아서 무효화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로 가게 됐고요. 맨유는 호나우지뉴와 동명이인과 계약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맨유의 호나우두였습니다. 호나우지뉴의 활약은 바르셀로나에서 이어지는데요. 그 호나우지뉴의 활약 덕분에 2005년과 2006년 시즌 바르셀로나는 프리메라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는 판타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말 예측 불가능했어요.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방을 자주 제꼈었고 정확한 패스, 프리킥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너무나도 한 단계 더 다른 평범한 선수들과는 다른 그런 플레이를 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시절 호나우지뉴의 기량이 어떻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의 메시 이상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만 따졌을 때는 메시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존재감 자체는 메시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2005년에 첼시하고 바르셀로나 간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호나우지뉴가 골대에서 꽤 먼 거리에서 공을 잡고 멈춰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로 한 실룩실룩 페이크를 몇 번 한 다음에 바로 킥을 해서 골을 성공시킨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꼭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고작 축구 골 장면이었지만 여운이 며칠 동안 갔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유튜브에는 호나우지뉴를 검색하면은 지금 기준에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호나우지뉴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렬했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생활을 끝내고 2008년에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지만은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야프스탐을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판타지스타 1위는 이탈리아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말총머리 로베르토 바조입니다. 1990년 월드컵에서 22살의 나이로 인상 깊은 활약을 선보인 바조는 그 후 유벤투스에서 4년 동안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1993년에는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드를 하게 되고 마라도나의 뒤를 잇는 최고의 선수 후보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조 하면은 무엇보다도 1994년 미국 월드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축구하면은 유럽리그보다는 무조건 월드컵이었으니까 저도 바조의 플레이를 처음 본 거는 미국 월드컵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이의 선에서는 바조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바지오를 그 당시 또 다른 공격수였던 졸라 선수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본선 무대에 가서 확 달라져요. 나이제리아와의 16강전에서 1대0으로 뒤진 후반 44분경에 골을 넣게 되고요. 극적인 골을 넣고 연장전에서도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8강전에서 스페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바지오는 종료 5분 전에 결승골을 넣었고요.
4강전에서도 바조는 2골을 터뜨려서 결승전에 이탈리아가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브라질과의 결승에서 승부차기 때 실축을 하게 되고요. 바조가 이탈리아는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승 과정까지의 바지오의 활약하고는 상관없이 본국에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안정환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가 좀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94년 월드컵 이후에 바조는 이때 트라우마 때문인지 3년 가까운 슬럼프를 겪게 되고요. 그래서 퇴물이 아닌가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볼로냐로 1997년에 이적을 하게 된 바조는 22개의 골을 넣게 되면서 부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1998년 월드컵에서는 떠오르는 신의 판타지스타 델 피에로에 밀려서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자, 결국 바조는 37살의 나이에 커리어 300골이라는 업적을 기록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자, 바지오가 궁극의 판타지 스타로 뽑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조는 플레이가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볼을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었고요. 드리블을 칠 때 작은 체구에서 폭발력을 보여줬고 스피드 조절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유자재로 제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오의 플레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슛이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축구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게임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슈팅을 하는 능력을 게임상에서는 피네스 샷이라고 합니다. 바조의 슛을 보면요, 대부분 골대 모서리에 예리하게 박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빈도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네스 샷이라는 특성이 있다면 바조에게는 분명히 이 특성이 강하게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조는 또 다른 판타지 스타인 델 피에로와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델 피에로와는 달리 바조가 많은 극적인 장면과 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궁극의 판타지 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타지 스타 톱5 비디오였고요. 저는 서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